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금요일 시간은 10월 13일 금요일이고요. 7시 30분입니다. 오늘 순서 동영상 순서를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장의 대략적인 어떤 이번 주 정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좀 문의가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거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의 특징주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를 저희는 오늘 조금 물량을 축소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일단 공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유튜브 상에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는 나중에는 유료와 무료로 나눠서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유료와 무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좀 평이한 수준의 어떤 시황 이야기, 대략적인 종목 업종의 이야기들은 무료를 좀 하겠지만, 저희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못했던, 동영상에서는 못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차트를 정확히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종목의 어떤 가치라든지 관심 종목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매수했던 종목에, 사실 오늘도 저희는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매수하고 오늘 동영상 올리기는 조금 뭐해서 못 올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할 거라서 아마 앞으로 이런 좀 차별화된 어떤 이야기들은 유료 회원들에게만 보내드리는 방식을 택할 거고, 평이한 지금 같은 거는 종전처럼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대략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한 주를 정리해 보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일단 아침에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먼저 조금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4조 5천억이 나왔다라는 잠정 공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3분기이고 4분기 예측은 영업이익이 16조 정도라고 예측이 나오거든요. 근데 2018년도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얼마큼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이유는 삼성전자를 저희가 처음에 매수했던 당시의 가격을 한번 보면, 삼성전자를 제가 이렇게 한번, 요 당시 때 13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270만 원 정도이면 2배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350조예요. 350조. 그러니까 2배 정도 시가총액이 한 1700조, 170조, 180조 사이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70조에서 한 350조 가까이로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0만 원대에서 370.
그렇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이런 모습들이 2017년도의 모습이고 2018년도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4분기의 실적이 좋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계속 달리고 있는 말이 맞고 앞으로도 더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자들은 홀딩하는 게 맞는 거지만 신규로 추가 매수하기는 상당히 거북한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매수 자리는 일단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금씩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둬야 하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정도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투자 자금이 있는 펀드 운용사라고 할 경우에 이때 살 수 있는 삼성전자의 양과, 그쵸? 지금 살 수 있는 삼성전자의 양은 뭐 금액은 같겠지만, 그쵸? 130만 원을 370만 원, 지금 270이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270까지 그 두 배를 올리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했다면 270만 원짜리 삼성전자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두 배로 가려면 500뭐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자금을 올리려면 그 주식을 올리려면 2천만 원 정도의 자금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어떤 투자금에서 삼성전자를 비중을 한 30%를 자금을 배분해서 300만 원을 매수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70%인 700만 원으로 다른 어떤 종목들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더 두 배를 올리려면 600만 원 정도를 분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매도하고 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반적인 펀드라든지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쪽에서 그런 큰 투자 비중을 그렇게 높이는 리스크를 감수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4분기도 좋은 건 맞거든요. 4분기도 좋은 건 맞는데 한번 제가 이거를 실적을 한번 적어서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ROE로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ROE로. 일단 ROE로 보면 ROE도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2015년, 16년, 17년, 18년 정도까지만 ROE를 한번 봐볼게요. 2015년도에 ROE가 11% 정도, 12% 정도, ROE가 20% 정도로 껑충 뜹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보통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ROE가 이렇게 크게 뜰 때는 벌써 예측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들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보통 16년도 하반기 언저리부터는 그렇죠?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 저희가 매수했을 때도 역시 5월 말이었거든요. 2016년도 5월 말이었어요. 말이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ROE가 크게 상승한 것만큼 지금 현재 꽤 많이 오르긴 한 거죠. 근데 2018년도에 ROE가 그러면 주가가 지금처럼 성장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ROE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한 8 정도가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8 이상 뛰어야 된다면 ROE가 한 28 이상, 한 28에서 한 30 정도는 ROE가 나와야 되는데 이 큰 회사가 그렇게 큰 ROE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시장 전체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순이익이 증가를 해야 되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예측치로는 이런 ROE 값이 나오거든요. 2018년도에는 ROE가 19에서 21 정도까지 ROE가 예측치들이 나와요. 그래도 8 정도의 작년에 8 정도가 이렇게 상승했던 게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1 정도의 ROE의 상승의 밴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보통 경험상 보면 여기 만약에 주간 차트에서 만약에 해보면 이게 쭉 잘 나가던 것들이 한 번씩 이제 등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등락의 시간이 꽤 길죠. 왜냐면 이때 매수를 했던 물량들이 한 번에 이런 대형주들은 급락하긴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등락 과정에서 물량을 정리해 나가고 결국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통계를 많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고점, 예를 들어서 지금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진짜 빠지는 시기는 6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이 빠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거를 한번 과거에 한번 잘 나갔던 종목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기억나시죠? 아이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주간 차트로 보여드리면 정말 잘 가고 있던 주식이 꽤 많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엔 하락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혹은 요 기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물리는 기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 구간인지 이런 구간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1,000만 원 매수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량을 많이 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어떤 IT 전기전자 쪽에서의 어떤 고점의 어떤 성장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혹은 다음 분기 정도,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은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삼성전자에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고 끝이 나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추가 매수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보유자들의 몫인 거고 그때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한참을 이제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 크게 어떻게 반응하지 못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고민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기전자 쪽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를 물량을 저희는 한 일단 50% 정도를 좀 축소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많아요. 이거 전체 다 매도를 할 거냐, 들고 갈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을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드는 이유가 차트에서 보면 모양이 무서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매수할 때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활용하지만 어떤 매도할 때는 매도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목을 일단 볼게요. 오늘 좀 많이 불안했던 것들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여기서 보면 저희가 트레이딩하는 구간 안을 좀 벗어나는 정도의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사막 콘덴서,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류들
효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하락인지 이중 바닥을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조정인지 지금 조정인지 상승인지 이렇게 하면 조정인지 그러니까 상승을 위한 조정인지 대하락할 뭐 시점인지를 알기가 사실 좀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펀더멘털적으로 꾸준히 갈 거라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 모양이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시점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물량을 축소하는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고 이때 매수를 아주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물량을 축소하거나 이익 실현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있는 그대로 물량을 축소했다라는 거는 아직 사실 이 조정과 하락의 이 중간 정도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봐서 조정과 하락에서 어떤 조금 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100% 매도를 할지 다시 물량을 실을지는 다음 주 정도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와 어떤 삼성전자에 관련된 저희의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오전 시황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자세히 못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코스피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상 보면 코스피는 3.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죠? 모양이 아주 잘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아이고 코스닥은 1.5 정도 그쵸? 1.35 정도네요. 그쵸? 아이고 1.35 그러니까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2배 가까이 오른 거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아마 더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개별 지수보다는 종목의 변동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제가 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1.57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한 2배 이상 정도 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확실히 코스피가 강했다. 그리고 코스피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대형주들이 강했고 코스닥에서도 상승했던 것들은 대형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확실한 대형주들의 어떤 상승이 뚜렷했다라는 거고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일부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특히 삼성 그룹주들의 어떤 폭등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보면 주간 차트로 주간이 마무리되니까 주간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그죠? 삼성전자 그래도 어떤 주간 차트상의 어떤 고점의 징후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어떤 오늘 실적 발표라는 이슈로 인해 어떤 물량의 이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 일단은 오늘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삼성물산을 보면 기분 좋은 어떤 상승의 모습이 좀 보이죠. 그렇다고 삼성물산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적이 뭐 좋은 건 아닌데 좀 그래도 분위기상 같이 좀 반등한 모습이 좀 보이고요. 삼성물산 이번 주에만 뭐 8%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삼성생명 이번 주에 한 7% 정도 올랐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랐죠. 이번 주에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잠시만요. 삼성전자 이번 주에 5.3%.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적어보면 아까 코스피 지수가 한 3%대로 올랐고,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15%대, 삼성전자가 한 5%대. 그러니까 시장보다 확실히 이번 주에 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통 좀 볼 때 나의 종목이 어떠느냐라고 볼 때 지수와 비교를 한번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주일 동안 지수 상승률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좀 보면 내 종목이 이번 주에 소외가 됐는지 시장의 흐름대로 잘 갔는지 시장보다 강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셀트리온이랑 오늘 사실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오늘 그쵸. 오늘 이번 주에 셀트리온이 19%가 올랐습니다. 그쵸.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받는 모습인데 셀트리온에 오늘 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을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셀트리온 오늘 혹은 뭐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대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셀트리온이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습니다. 사실 많고 근데 당분간은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했잖아요. 과거부터 매수했고 최근에도 2번 더 매수를 했는데 저희는 일단 더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의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정확한 매수 타이밍 이후에 2에서 4주 사이 안에 20% 이상의 어떤 상승이 나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종목에 한해서 최고의 종목의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가 됐을 때 최고의 종목을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가 됐을 때 2주에서 4주 안에 20%가 상승한다면 그 종목은 쉽게 끝날 종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저희는 좀 오늘 고점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네, 일단 매도는 하지 않는 걸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이거를 만약에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여기 일간 차트로 보면 적어도 10일 이평선도 건들지 않았는데 벌써 매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사실 오늘 같은 큰 거래량이 실렸는데 이게 혹시라도 누군가 손바뀜인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외국인들이 샀거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죠. 그리고 기관과 개인들이 사이좋게 팔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의 저희의 원칙에는 6개월 정도까지 보유할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의 뉴스들도 많았거든요. 무슨 어떤 이 공장 FDA 승인도 있었고 그죠, 미국 관련한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뉴스도 중요하지만 추세적으로 향후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매일매일의 뉴스는 설명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 많이 축소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흔히 삼성전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쪽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고 딱 꼬집기보다는 어떤 시밀러 관련해서 거의 너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재미없는 시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4분기 실적, 지금까지도 계속 좀 많이 고민 중인 거는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이번 주의 이야기만 좀 해보면,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잘 안 하는 걸 아시겠지만, 북한과 어떤 트럼프에 관련한 어떤 노이즈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 언제나 미국은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세게 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밑에서 접촉하는, 언제나 그렇게 했지만 밑에서 접촉하는 부분은 뉴스화 되진 잘 않죠. 세게 나온 기사 내기 좋은 기사의 구독 클릭 수가 높게 나올 만한 그런 가십적인 어떤 제목들이 달린, 타이틀이 달린 기사들이 많은 건 맞아요. 노출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자극적인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증권방송의 어떤 전문가는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북한 이야기만 합니다. 북한 박사 같습니다. 주식 박사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럴 바에는 지금 시작하는 이제 4분기, 지금 3분기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거고, 이거에서도 한번 확인하지만 앞으로 좋은 종목도 좀 많이 좀 찌려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실적을 좀 더 관심 갖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해외 글로벌 관련해서 이런 좀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는 게 좀 괜찮은 모습이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4분기에는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없습니다. 4분기에는 어떤 이벤트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다라는 거. 근데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흔히 최근에 국채를 보아하니 좀 선반영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보여지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의 확률이 9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선반영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벤트가 될 수는 없다. 진짜 이벤트가 4분기에는 없다. 나와 있는 이벤트. 그러니까 악재가 없다라는 건 호재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큰 이슈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인한 어떤 증시 랠리가 글로벌 상황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거기에 또 하나 한국 수출 관련해서 한국 수출도 어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PMI 지수도 역시 계속 지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수출 대형주들, 뭐 대표적으로는 현대차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 그죠? 근데 자동차 업종의 글로벌 자동차 업종의 다른 다른 어떤 종목들도 먼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뉴스에는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테슬라의 반사작용이 아닌가. 테슬라에서 양산하는 전기차가 지연됐다라는 소식에 뭐 반사이익이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시장 전체가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별면 시장에서 지금 점점 슬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종목이 너무 중소형주 쪽으로 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반드시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요. 최대한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식의 비중과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한 저만의 어떤 원칙을 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정하는 원칙 안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내용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저는 50대 50을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봅니다. 가장 최고라고 봐요. 이렇게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 50%면 사실은 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해야 가장 심리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괜한 잦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70대 한 30, 주식을 70 정도까지 올렸을 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예민해져요.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예민해지는 게 있고, 근데 주식을 100%를 넣었을 때 저의 그 심리는 거의 어떤 투기, 도박자들의 심리와 같아지는 것을 제 자신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주식의 비중을 100% 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70대 30도 잘 안 담고 50대 50 혹은 뭐 6대 4 정도를 많이 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현금 대비해서 주식을 조금 담느냐라고 하는데, 결론은 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심리에서 지지 않는 게 주식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한 5종목, 1, 2, 3, 4, 5 이렇게 5종목이면 한 종목에 20% 정도의 비중을 싣습니다. 그죠? 20% 정도의 비중을 싣는데 20% 이상의 비중을 실어서 예전에도 매매를 했을 때 또 예민해집니다. 한 종목에 20% 이상의 비중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종목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평균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 자산이다라고 해보면 한 종목에 뭐 한 6, 7천에서 1억 정도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예민해지는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에 20% 이상은 절대 걸지 않고 한 종목에 20%. 근데 이것을 5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4% 정도의 비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1, 2, 3, 4, 5 정도 해서 종목을 4%의 비중으로 5번 정도를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회원분들한테 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굉장한 어떤 주도주가 상승할 때는 5번까지도 비중이 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좋은 종목일 경우에는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밖에 비중이 안 실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4%의 비중으로 3번을 매수하면 12%죠. 5종목이니까 곱하기 5 하면 한 60%의 주식 비중이 실리고 자동적으로 현금은 40% 정도의 비중이 남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객들한테는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들이 왜 계속 비중을 더 안 실으냐라고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 돼야 심리에서 지지 않습니다. 심리에서 져버리면 매도하게 되고 바닥에서 추가 매수하게 되고, 그죠? 이제 상승하는데 또 일찍 매도하게 되고 계속 매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기대 수익을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어떤 낮에 저희 회원이 되는 분이 1년의 기대 수익률을 저는 100%를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장이 좋을 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 전기차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건 이렇게는 불가능한 거고요. 이렇게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게 기대 수익에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저의 기대 수익률이라기보단 시장 평균을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말씀드리면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하는 주식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죠? 그 통계가 아주 좋은 종목, 실적이 우량한 멀쩡한 종목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샀을 때 보통 2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20% 정도의 언저리의 수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종목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종목을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했을 때가 이런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종목들, 최고가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주에서 8주 혹은 12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20%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최고의 종목으로 평균을 잡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좋은 종목을 한 달에서 한 세 달 정도 사이, 그러니까 평균 한 세 달이라고 해볼게요. 여유 있게. 한 세 달에 한 종목에서 한 20% 정도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 달 안에 통계적으로 저희가 매매하는 방식대로 해서 한 70%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면 다섯 종목 중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 종목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해보면, 그죠? 요건 없어지겠죠? 그럼 계좌가 아주 시장이 강세장일 때 이 정도의 어떤 이거를 이게 40이지만 나누기 5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58에 그죠? 그러니까 한 보통 3개월에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면 엄청 잘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계좌가 10% 느는 겁니다. 3개월에 계좌가. 그렇게 따지면 이걸 복리로 그냥 하지 않고 단위로 계산해서 3개월에 10%, 또 3개월에 10%, 3개월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맥스로 볼 수 있는 게 3에서 40% 정도가 적정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평균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나는 뭐 100%낼 거야. 이거 목표는 좋지만 현실적인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 수익을 너무 세게 잡으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리에서 지는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좋아요. 1년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나는 1300만 원 벌겠다. 이렇게 주식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 이상을 벌 수도 있겠지만 못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통계라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걸 갔을 때 이 가운데 거가 통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 정도를 이렇게 버는 통계들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50%벌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10%만 벌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분기에.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50, 어떨 때는 10% 벌고 이런 분기들의 통계가 모여서 1년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직업을 주식으로 해도 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이거를 전문 업으로 삼아도 돼요. 1년에 30%씩 꾸준하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조지 소로스가 있었고요. 조지 소로스가 있고 세계적인 어떤 지금 레전드죠, 거의. 그리고 윌리엄 오닐도 한때는 이렇게 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윌리엄 디 겐이라는 사람도 이 이상 수익을 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빅터 스페란데오도 이런 근접한 수익률을 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좀 여러 많은 레전드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요? 그 워렌 버핏도 1년의 기대 수익률을 15% 정도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투자 자금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맥스는 1년에 30%에서 40%이 정도가 최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 이렇게 못 하더라도 1년에 10%에서 20%만 나의 계좌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굉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 자체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가 수익률 게임에서 사실 너무 준비가 안 된 거가 되거든요. 나의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프로인지가 나와야,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나와야 이번 달 분기, 그리고 투자 비중,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과 채권의 비중, 예를 들어서 주식과 어떤 채권의 비중들을, 그리고 현금과 비중, 자산 비중들이 다 정해져야지만 어떤 기대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이 하나를 만약에 무언가를 모른다라고 쳤을 때, 그렇죠? 이 기대 수익률에 맞게 이 무언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냥 무난하게 채권에 3%의 기대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의 기대 수익률은 1년에 10%다 라고 하면 주식에서 나의 기대 수익률은 7%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대 수익률이 1년에 모든 내 투자 자산에서 한 20%다 라고 하면, 이 주식 비중이, 주식에서 수익률이 한 17% 정도 나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좀 늘려야겠죠. 채권보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런 기대 수익을 알아야지만 나의 전체 자산의 투자 비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런 거고,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주식만으로 무엇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자산에는 주식도 있어야 되고, 채권도 있어야 되고요, 펀드도 있어야 되고, 미래를 위한 어떤 변액연금, 혹은 어떤 채권형 변액도 될 수 있고, 그죠? 종신은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정기보험 정도야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현금, 그리고 부동산, 여러 자산들 안에 주식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도 주식하는 사람이지만, 그죠? 펀드도 있고, 변액도 다 부어졌고 끝났고, 현금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주식에서 어떤 투자에서 심리에서 지지 않고 평온하게 끝까지 재테크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집 관련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집 연장 관련해서 주식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이 주식에 지금 그분의 포트폴리오, 저희 그 고객 포트폴리오는 카카오톡,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제약, 파라다이스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뺄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이거를 메꾸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이거 매도해서 이거 메꾸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확실한 무언가인 거고요. 이거는 주식은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금 그렇지만, 이게 주식의 현실인 거고, 이걸 알고 투자하고 알고 접근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일단 오늘의 주식을 좀 특징주들을 좀 볼게요. 특징주를 보면, 오늘 넷마블이 어떤 뭐라고 하죠? 이거를 지금 새로운 아래에 있던 어떤
가격대에서 위의 가격대로 들어가는 시작이 오늘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며칠 전인지 기억 안 나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새로운 가격대에 들어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던 가격대에서 두 번째 가격대로 가고 세 번째 가격대로 갔다가 네 번째 가격대로 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 가격대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 좀 버텨볼 만 하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 예를 들어서 넷마블을 좀 보면 넷마블 오늘 한 8.7%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기뻐할 건 아니에요. 기뻐할 건 아니고 이 넷마블이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로 갔고 이 위의 가격대의 가격은 17만 원 정도의 가격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일단 두 번 정도로 매수는 했는데 17만 원 정도에는 조금 물량을 조절하든지 이익 실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수익을 많이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 저희의 기대 수익은 한 13, 15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죠? 혹은 더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일단 넷마블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게 운이 좋아서 일단 넷마블이라는 종목은 이번 연도에 2017년도에 어떤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2018년도로 넘겨서 끝까지 보유할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 안에 아주 강해서 20% 정도의 수익이 나오면 아주 잘한 거고요. 못하더라도 손실을 보면서라도 좀 매도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하지만 이거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고 여기서 버틴 이후에 다시 재차 뚫게 되면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한 20% 정도 수익은 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물량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매도할지 라는 고민. 근데 주간 차트 상 보면 이렇게 3주 정도의 종가를 계속 타이트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는 이번 주가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좀 많진 않아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좀 많았다면 상승이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아서 기대 수익을 좀 낮추자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2018년도에 성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셀트리온은 뭐 일단 강한 종목이니까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저희가 몇 개 종목을 어젠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드렸던 거가 내수주 관련한 것들을 좀 고민은 되지만 좀 째려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째려보자라고 했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종목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유료 쪽 동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 좀 몇 개 눈에 띄는 종목들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드려보면 정확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종목도 사실은 주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돌아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적을 갖고 와서 한번 볼게요. 실적을 갖고 와서 한번 보면 ROE로만 한번 볼게요. ROE가 이번 연도까지가 바닥을 다지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요? 2014년도에 ROE가 고점을 이루고 15년도에 ROE가 확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때 2014년도 2000 맞죠? 여기 ROE가 쭉 와서 그렇죠. 2014년도에 ROE가 가장 고점이었어요. 고점.
그다음 횡보를 보이고서 ROE가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니까 2015년도에 ROE가 2, 3 그리고 2017년도에 ROE도 역시 3 이런 모습이니까 ROE가 10이었던 ROE가 이렇게 빠지다 보면 횡보 이후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리고 그렇죠? 호텔신라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쭉 많이 빠졌다가 이제 2018년도에 ROE는 다시 10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회복하는 이런 모습 안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텔신라와 같은 회사는 85% 정도가 매출의 85% 정도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요. 호텔신라가 있고 롯데가 있고 그렇죠? 또 뭐 어디가 하나가 있죠? 보통 매출의 가장 면세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호텔신라가 85% 정도라고 하고요. 호텔신라의 매출의 나머지는 이제 뭐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 관광객 국내에 패키지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거의 마른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그래도 반영을 좀 빠지진 않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 나쁠 거 없다라는 모습도 하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지금 하방이 경직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수 관련해서 어떤 국내외 정치의 어떤 분위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장주들의 어떤 손바뀜이 나올 때 가장 사실 호텔신라가 싼 종목은 아니에요.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그렇고 근데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일단은 오늘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종목명으로만 좀 간단하게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지금과 같은 실적의 흐름들이에요. 대부분 다 실적이 다 돌아 나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사실 이번 주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죠. 매수하기 좋은 하나투어도 사실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CJ ENM 역시도 좋은 모습의 자리.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일간 차트로 매수가 언제인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분할 매수로는 조금씩 접근할 어떤 기회를 포착하자인 거고 현대차. 근데 아직도 현대차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흐름상 어떤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모습. 현대위아 그리고 롯데쇼핑 그렇죠?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들이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건데 현대건설은 아직은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지금 좋아지는 과정은 맞지만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현대건설에 대한 그러니까 마치 LG 디스플레이처럼 좋긴 한데 뭔가 좀 찌름직해 이런 정도의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지만 흐름상 돌아나갈 자리인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뭐 코스맥스도 사실 뭐 좋은 자리가 나왔고 그죠?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고 전기차에 관련한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인 거고 저 역시도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물량을 남겨 놓은 거고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 상황이 좋아지면 조정의 기간이 끝나서 다시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면 또 매수할 겁니다. 근데
조정의 구간을 지나 하락으로 가버리면 나머지 물량도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고객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주항공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물어보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성이 둔화가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매매하자라는 거고,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주간 차트로 보면 많이 하락한 상태거든요. 근데 인선 ENT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고 내년, 내후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이라고 팔면 오르고 고점이라고 해서 사면 떨어지는 이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수도 하기는 아깝습니다. 일단 아까운 게 어딨냐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인선 ENT에 물렸다면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7이나 10%에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마이너스 10% 내의 종목이 넘어와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물타기는 하지 않고 어떤 보유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중이 투자 자금의 10% 이상 들어가면 이건 물량은 조절해야겠죠. 그렇죠? 비중이 10% 미만, 10% 정도까지는 좀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투자 비중에서 그냥 큰 비중 뭐 30%씩 1,000만 원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이 한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힘들 거예요. 참기가. 그래서 그럴 때는 물량을 조절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빨리 회복하고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이번 주는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종목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이 나오는 것들을 추스려서 역시 4분기에도 최고의 종목 한 50종목 정도만 추스려서 4분기에 그 종목만 관심 있게 타겟으로 트레이딩을 하도록 하겠고, 그런 종목이 추스러지면 회원분들한테는 문자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일주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